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방송으로 진행되고 금, 토, 일 그리고 휴일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분들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플러스권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나서 유지되는지 아니면은 재차 이탈하는지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1% 이상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진입할수록 기술주들 5장 들어서서 기술주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그럼 2% 이상 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왔다. 뭐 금리 인상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국채금리가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1.86에서 더 올라간 건 아니에요. 1.80으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주 쪽에 매도세가 좀 나왔다. 특히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릴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좀 이제 기술주들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는 이제 좀 소폭 밀렸지만 나스닥은 1.3% 다우보다는 조금 더 밀렸죠. 나스닥은 14,6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는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2%까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2% 넘는 상승 후에 14,600포인트를 터치하고 장 마감 때는 1.3%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5% 가까이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이제 선물 만기일인데 우리나라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인데 이 영향력 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다음 주 FOMC까지 연결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좀 양호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목요일 날 좀 회복되고 금요일 날 미국장 영향으로 우리가 좀 못 올라가서 좀 억울한 경향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주 초반에 눈치 보기라고 주 중반부터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보다는 중반 이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까지 고려를 하면은 중반 이후 정도에 좀 양호해지지 않겠느냐 봤는데 오늘은 개파락 나온 다음에 아래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처음에는 위쪽으로 갔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했지만 뭐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일 이제 뭐 지수권 안에서 이제 종가는 마무리했는데 기분은 좀 나쁜 구간이다라고 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레인지는 이제 2750에서 2950 정도까지 요 정도를 열어놓고 있다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정도에는 이제 중간에 시초가는 나쁘고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래도 좀 플러스권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 거기다가 이 건설주를 비롯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산업개발이나 건설주 그리고 뭐 게임주 등등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무겁게 누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기술적 반등 이제 노리는 구간에서 뭐 만족스럽지 못하게 적어도 2,900 위쪽에는 올라와 줘야 그래도 반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아직 못 올라오고 아직 바닥을 다지는 정도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은 뭐 큰 움직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오늘 주식 부분에서 조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선물은 소폭 매수, 콜옵션 소폭 매도, 그리고 풋옵션 소폭 매수해서 뭐 중립 이하 정도 수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딱히 수급 동향에서 뚜렷하게 뭐 아주 강세 쪽으로 내려간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선물 매수 있다고 해서 올라갈 정도 수급도 아닙니다. 중립 이하 정도 수급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크게 뭐 수급 동향에서도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65% 하락을 했지만 어제 강하게 올라온 이 양봉 안쪽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양봉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 어제의 강세 구간을 이제 쉬어가는 구간, 뭐 숨고르기 하는 정도고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뭐 기분은 좀 나쁘긴 한데 다음 주 초반 정도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올라야 되는 게 못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이제 FOMC 앞두고 뭐 경계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계감이 있으면서도 야금야금 조금씩은 이제 회복해 주려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FOMC를 앞두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이 지금 뭐 4회는 기본이고 2월에도 뭐 금리 인상, 1월에는 인상 안 합니다. 3월도 아니고 2월에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2월에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0.25로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25로 올리면은 이제 천천히 간다 해서 베이비 스텝, 뭐, 0.5 혹은 그 이상 올리면은 빅 스텝으로 가는 건데, 성큼성큼 가는 건데, 이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지금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매주마다 기존에는 한 달 정도 단위로 점점 매파적으로 변해갔는데 지금 최근에는 연말부터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점점 거센 매파로 가고 있죠. 올해 2번 정도, 연말에는 2번, 2회 정도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해서 2회에서 3회 쪽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연초에는 이제 3회 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4회 쪽으로 기울고 이제는 뭐 0.5%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뭐 매파적일 수 없는 수준까지 나왔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FOMC에서 얘기하는 게 0.5% 이렇게 강하게 해서 올해 4회까지도 올리고 뭐 이런 얘기를 더 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런 빅스텝적인 얘기가 아니고 베이비 스텝 0.25 정도씩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작년 말보다는 이제 강해진 건 맞아요. 매파적으로 변한 건 맞아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낫죠. 0.5%씩 올린다 이거만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 정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나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보이면서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큰 상승보다는 기존에 이제 상승 나왔던 부분 요 정도 회복하는 정도 혹은 여기서 96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와 주면 뭐 더 좋고요.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후에 FOMC에서 아주 현재 나와 있는 매파적인 의견 중에서 뭐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도 언급을 해서 이대로 가겠다. 라고 하고 오히려 더 매파적인 것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뭐 더 시장을 좀 어지럽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겪어야 될 거를 연초에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주들이 오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밀렸는데 조금 억울하긴 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나서 밀린 거니까 고점 돌파한 다음에 휴식하고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공매도 리포트 때려맞고 뭐 마이크론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마이크론은 D램 업체 중에서 글로벌 3위예요. 원래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대에 일본의 엘피다가 이 치킨 게임에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이 인수해서 3위가 된 건데 2위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당시에는 SK가 아니었습니다. 하이닉스였는데 주인이 없었는데 SK에서 인수를 했죠. 하이닉스가 잘 버텼고 이 치킨 게임에 뭐 거의 뭐 주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3위도 이렇게 좋은데 1, 2위 업체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나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좀 억울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뭐 크게 꼬꾸라졌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 억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밀려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제일 억울한 쪽 세 가지 얘기하라고 하면은 반도체주 그리고 5G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은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흘러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눌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기업, 이런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이렇게 밀려준다. 그러면은 뭐 당장 뭐 급하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서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일 DY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차 쪽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도에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제 조금 줄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10,000원 이쪽 넘어가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이격이 과다해지고 있죠.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DY 같은 경우는 좀 줄이면서 보시고 휴식 구간 이후에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카카오그룹주, 카카오뱅크랑 이제 카카오페이가 특히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잘 나오고는 있는데, 경영진 쪽에서 주식 매각한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기업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골목상권 침해에 이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인기 있던 종목이 카카오였는데, 이 배신감을 느낀 카카오 주주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셨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영진, 이번 경영진들은 주식을 재매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그리고 나서 임기 기간에 안 판다라고 보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신뢰가 한번 깨진 다음에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최소한의 할 것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그룹도 살짝 움직였고, 그리고 뭐 기술적 반등하니까 LG생활건강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리포트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100만 원을 진짜 정말 오랜만에 LG생활건강이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9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100만 원 정도는 한번 뭐 도전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100만 원에서 한 105만 원 이상,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클리오라던가 뭐 이런 제이즌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뭐 7,000명 넘지 않겠느냐, 뭐 6,700명을 어제 넘었고 오늘은 7,000명도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젠이나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뭐 오늘은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 뭐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GH 신소재가 이제 환자가 늘면은 이제 중환자, 음압병실 쪽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기존에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이것도 기술적 반등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성정보랑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원격 진료 쪽으로 뭐 전일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하면은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나 뭐 엔터주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나 뭐 이런 넵튠, 뭐 대표적으로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전부터 굉장히 뭐 기대를 모았었는데, 상장 후에 반짝 상승하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죠. 5만원 구간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뭐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5만원 이탈하거나 5만원 구간 정도 오면은 그래도 저점 매수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5만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강하게 회복을 했고, 이번에도 5만원 부근 오니까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그럼 기존에 이제 선을 그어드렸던 요 선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신뢰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라던가 뭐 넵튠, 뭐 카카오그룹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넵튠 같은 경우도 24,000원 회복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직 스튜디오나 뭐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조금 돌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이 콘텐트리나 뭐 사마네트웍스 같은 종목들, 엔터주들이 이런 정확하게 콘텐츠 쪽이죠. 이쪽은 어제 엔터주와 같이 움직였다가 오늘은 콘텐츠주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이 콘텐트리나 사마네트웍스가 뭐 가장 뭐 강하게 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에 반면에 아직도 뭐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마치 뭐 배틀그라운드가 망할 것처럼 얘기 나오는데, 뭐 예상치보다 조금 실망스럽다. 4분기 실적, 오딘도 그렇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뭐 신작에서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연일 이렇게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이슈가 있나 또 봤더니
2대 지주인 텐센트,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보다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이 2대 주주인 텐센트가 이제 지분 매각 한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뭐 이 동사에서 크래프톤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텐센트 측에서도 지분 매도 의사 없다라고 소식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 기업이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배틀그라운드에 이 유통권을 갖고 있고 한 이 중국 텐센트에서 굳이 크래프톤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했지, 뭐 매각할 이유는 당장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 자체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텐센트만 알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살 수는 있어도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을 좀 인수하는 것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자, 전일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대 1년 8개월까지 영업 정지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으로 8개월 영업 정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 영업 정지는 받았고, 이번에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건 있죠. 그래서 이 건도 1년 뭐 영업 정지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악으로 뭐 직권 등록 말소까지 얘기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등록 말소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될 경우 1년 8개월만 해도 굉장히 가혹하죠. 근데 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니까 1년 8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 받는다 해도 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이제 회복되고 있던 건설주에 뭐 찬물을 좀 끼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자, DLENC 같은 경우 원래 뭐 대림산업 쪽이 이제 분사를 했죠. 그래서 이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건물이, 이게 뭐 SM 같은 이제 엔터사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 건물에서 흔들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진동이 발생해가지고 감지돼가지고 이거 제2의 현대산업개발 아니냐, HDC 현대산업개발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감을 보이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도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한 차례 뭐 이렇게 뭐 찬물을 진짜 시원하게 얼음물을 이제 끼얹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하고 제대로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은 이제 건자재 쪽이나 이쪽은 나올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뭐 쉬면서 좀 천천히 눈치 보기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이 바이트 댄스, 이 틱톡이죠. 틱톡 바이트 댄스에서 이제 자금을 유입할 것이다, 유상증자할 것이다 했는데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공시로 뜬 게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238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다리 스튜디오가 뭐 살포시 움직였다 보면 되고, 여전히 이제 LIG 넥스원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뭐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부분을 재개하는 걸 검토한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빅텍이라던가 뭐 한일단조, 이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뒤숭숭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뭐 가장 뭐 테마성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빅텍 6,000원 넘어가면은 보통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00원 넘어가고 나서 이런 북한에서도 뭐 이슈를 한번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빅텍,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 바닥에서 이제 한참 치고 올라오면서 3,000원 정도는 회복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스페코나 아니면 퍼스텍 같은 경우, 퍼스텍은 이제 로봇 관련 쪽에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방산 쪽에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는 조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이제 뭐 새로 진입할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이게 또 드론 쪽도 연결이 돼서, 퍼스텍은 드론이 연결되면은 플라잉카 쪽에도 연결되니까 워낙 뭐 많은 테마에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기술력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기술이 좀 여러 업종에 다 들어가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200원 구간 기존에 여기 양봉 상단 구간 있죠. 요 4,200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좀 줄여간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라면은 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외국인들이 작년에 괴롭히고 거기에 연기금이 솔직히 우리나라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작년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작년만큼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기금은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덜 괴롭힐 거라고 보고 있고, 연초에는 뭐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있으니까요.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있고 1년 내내 보면은 작년에 워낙 많이 줄여놔서 올해는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중반에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반등하는 구간에 연기금도 조금 동참해 줄 수 있는 정도, 적어도 작년에 오르려고만 하면은 누르는 역할을 계속했었죠. 근데 적어도 이렇게 방해는 안 할 거라는 거죠.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고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연초에 JP모건처럼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분기에 나올 게 연초에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당겨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2분기부터 해서 한 3분기 정도에 시장이 이렇게 한번 조정받아야 되는 거를 미리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매도 미리 먼저 넣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맞으니까 이제 좀 내성이 생길 때도 됐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는 적당히 하시고 이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 후에는 우리도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하면서 주말을 좀 지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